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도 가끔씩 사연을 챙겨 듣곤 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원래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저야말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사연을 쓸만한 일을 겪었다는 게 지금도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털어내고 속풀이나 하자 싶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또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 얘기를 공유해 볼게요. 제가 얘기하려는 사건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저의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던 남자친구와 3년간 연애를 했고 30을 코앞에 둔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생각했던 만큼 연애를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왔고 성격이나 취향도 잘 맞는 편이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100%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도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을 정도로 별로 큰 걱정이 없는 커플이었죠. 3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만났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라 그런지 한창 결혼에 대한 로망도 생각도 많던 시기였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희였기에 집 문제나 다른 걱정 없이 결혼을 생각할 만큼 여유로운 사정은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결혼을 더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30이 코앞이라 더 늦으면 노처녀가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고서 저는 제일 먼저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2살 많은 누나까지 세 식구가 지내고 있었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 시댁에 가게 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게 되었어요. 3년이나 만나면서 아들의 연애에 별 관심이 없던 시어머니시라 그 전까지 한 번도 볼 일이 없었거든요. 첫 인사 자리이니만큼 저는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설마 반대를 하실 거라는 생각보다 그냥 흠잡히지 않고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라 그래서 저는 최대한 깔끔한 차림으로 적당한 선물까지 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석에 앉아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댁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저를 여기저기 훑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몇 분간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보시기만 하니 긴장이 된 제가 눈을 피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나무라시더라고요. 사람이 쳐다보는 내 눈을 피하면 어째? 왜? 뭐 캥기는 거라도 있는 거냐?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 쳐다보시기에 제가 눈둘 곳이 없어서요. 엄마, 정우 여자친구 놀라겠다. 처음 본 자리인데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농담이셔. 저를 놀리시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훑어보시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밥을 먹는 중에도 질문 세례를 하는 바람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우리 엄마 음식 어때? 입에 맞아요? 네, 맛있어요. 정말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 그치?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요. 예전에는 식당도 했었거든. 근데 우리 정우가 평생 이런 밥 먹고 살아서 입맛이 보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은정씨는 요리 좀 할 줄 아나? 나중에 우리 정우랑 결혼해서 밥 잘 챙겨줄 수 있겠어요? 됐다. 뭘 그런 걸 물어보니. 요즘 아가씨들이 뭐 살림을 할 줄 알기나 하겠니? 아직 잘 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휴, 못하는 거 굳이 노력하면 뭐래. 나중에 결혼해도 반찬은 내가 해주면 되니까 집에나 자주 와. 설마 나중 돼서 시댁 오는 거 싫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나는 내 자식들 결혼시키고도 가까이 두고 지낼 건데 괜히 나중에 이런 문제로 말 나오면 곤란한데? 엄마는 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해? 은정이 그런 여자 아니야.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래? 내가 뭘 또 스트레스를 줬다 그러니? 곧 며느리 될 사람한테 몇 마디 가르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일로 말 없게 잘해라. 알겠지? 그런 얘기를 하시며 이것저것 저를 깐깐하게 따지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원래 시댁이야 다들 그런 것 아니겠냐 생각하며 크게 걱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저희의 결혼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남들 다 하는 결혼이다 보니 나라고 별일이 있을까 생각하며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 결혼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의 시작이라는 상견례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만났지만 서로 연고는 달랐습니다.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정우 씨는 평생 경기도에서 지내며 취업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에 거주 중이었지만 경상도가 고향이었던 저는 학교를 서울로 올라오며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는 중이었는데 원래 그 전에는 하나뿐인 오빠와 함께 지냈었죠. 같이 서울살이하는 오빠와 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 오빠가 몇 년 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얻어 나가서 저 혼자 그 집에서 지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경상도로 양가 집안거리가 멀다 보니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것도 골치였습니다. 원래 결혼식은 남자 쪽에서 하고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한다는 말은 있지만 그때까지 저희가 결혼식을 어디서 할지도 정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양보를 하던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시댁에서는 가까운 서울에서 보자고 하시며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머리를 앓던 채 고민을 하시고 부모님이 먼저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너희들도 서울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올라가마. 그리고 여기보다야 서울에 좋은 곳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자고 말씀드려라. 결국 상견례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양보를 하셔서 시댁 가까운 서울에서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 당일 새벽 기차를 타시고 먼 길을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은근히 기분이 상했지만 올라오신 김에 자식들 보고 기분 좋으시다는 부모님 때문에 저도 달리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식 위치는 양보하실까 싶어 기대를 했더니 시댁에서는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자며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습니다. 그 얘기에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시는 듯 하셨죠. 글쎄요. 저희도 저희 지역까지 내려오시라는 건 아니지만 서로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서 하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하객분들이 시간 내주셔서 오시는 건데 한쪽만 고생하게 하시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요. 그렇다고 자식 결혼식을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 다들 서울에서 하는데 그냥 서울에서 하시죠. 애들도 둘 다 서울에서 대학교 나오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손님들더러 시골로 내려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통편만 따져도 서울이 훨씬 나은데 그냥 사돈께서 한 번 더 양보해 주시죠. 시어머니는 미안하지도 않으신지 이미 한 번 양보하신 저희 부모님에게 또 양보를 바라셨습니다. 이럴 거면 상견례는 저희 쪽에서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덕분에 그날 상견례의 주된 내용은 결혼식 장소였어요.
어차피 다른 일은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셨으니 다행이었지만 결혼식 장소 정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죠. 시어머니는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셨고 결국 막내딸 결혼시키며 걱정이 많으시던 부모님이 또 양보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못내 속상했던 저는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따져묻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속상한 내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결국 상견례나 결혼식이나 전부 어머니 바라시던 대로 하게 된 거네? 이럴 줄 알았으면 상견례라도 우리 쪽에서 할 걸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서울 올라오신다고 새벽 대바람부터 오셔서 결혼식 장소 정한다고 하루 종일 붙잡혀 계시다가 자식들 집에는 들리지도 못하고 막차 타고 부랴부랴 내려가셨는데 어머니는 그것 가지고도 미안하다 뭐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쪽 입장은 너무 생각을 안 해주시잖아. 우리 쪽은 와주실 하객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서울까지 불러? 미안해. 나도 양보하자 말씀드렸지. 근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이 낫다 싶으신가 봐. 안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 교통도 불편한데 지방에서 하면 결혼식 못 간다 그러셨나 보더라고. 우리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손님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오실 분들 못 오시면 좀 그렇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하면 좋지 않아? 결혼식장 알아보는 것도 서울이 편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괜히 우리 부모님만 양보하시게 된 거잖아. 그건 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해. 대신 이번만 양보해주면 내가 앞으로 장인장모님 자주 찾아뵙고 잘할게. 우리 집 사정도 좀 이해해줘. 이번 한 번만 자기가 좀 양보해주라. 어? 그때는 당장 손해를 본 것 같아서 화가 났었지만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 전부터 부를 하객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걱정하던 남자친구 사정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친척도 많지 않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데다가 시어머니 지인이 많지도 않으신데 그마저도 못 오면 양쪽 다 계시는 저희 집 사정이랑 양쪽이 너무 비교될까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부모님 손님들 때문에 걱정이었지 저희 부모님만 괜찮으시다고 하면 서울에서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했었죠.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께는 죄송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결혼식까지 양보하게 해서. 그래도 시댁 사정 이해해주세요. 아무래도 하객 못 채울까봐 걱정이 많으신가봐. 그래 이해해. 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미안해하고 그래. 김서방한테도 미안해하지 말라 그래. 어차피 우리 쪽에서 버스 대절해서 가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면 하객들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결혼 준비나 잘할 생각해. 괜히 이런 일로 시댁에 불만 드러내지 말고. 버스 대절비도 비쌀 텐데 부모님은 끝까지 시집갈 막내딸 걱정만 하시며 손해를 감수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하객 명단을 추리고 났더니 저희 집 하객이 시댁의 2배는 많더라고요. 그것도 먼 길은 부담이시라며 추기만 하신다는 하객들을 다 제외했는데도 말이죠. 반면 시댁 쪽에서는 어떻게든 머릿수 채우겠다고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노래교실 회원들까지 부르신다고 했는데도 저희 쪽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초중고 동창들 다 불러 모으느라 꽤 고생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쩌나 싶어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일을 가지고 또 난리이셨습니다. 내가 어제 청우한테 하객 명단 받았는데 말이야. 너희 쪽 하객 그렇게 다 부를 거니? 정말? 이거 확정인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너는 우리 쪽 하객 수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원래 머리수 맞춰야 하는 걸 몰라서 그래. 됐고, 너희 부모님한테 명단 빼시라고 그래라. 이거 양쪽이 2배나 차이 나면 식 못 올려. 죄송해요.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도 충분히 정리하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장까지 양보하셨으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뭐? 아니, 너는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토를 달아? 그럼 너는 지금 우리더러 결혼식장에서 너희 쪽 손님들이 우리 자리 차지하는 거 보고만 있으라 이거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이것도 많이 줄이신 거라서요. 차라리 어머니가 하객을 더 부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나더러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부르라 이거야 뭐야?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 남편 없이 혼자 자식 키운 여자 이매가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저도 더는 양보 못한다 싶어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당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심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더 양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식대며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낼 거였고 부모님도 오시겠다는 손님을 막을 수는 없다며 난감해하셨죠. 결국 남자친구가 자기 쪽에서 사돈의 8천까지 부르기로 하며 겨우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지만 어머니는 그 후로 저를 더욱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미 겪은 일이 있었으니 시어머니한테 정이 쉽게 생기겠다 싶진 않았지만 결혼 전부터 이러시니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그 이후로도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여러모로 제 속을 긁으셨거든요. 시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도움 하나 안 받고 결혼하는 건데도 어머니는 바라시는 게 참 많으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말 꺼내기도 전에 돈 없으니 예물 예단하지 말자 그러셔서 괜히 저희 부모님이 속상하게 하시더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서 할 것 다 하자 그러시더니 저한테 시댁 친척들한테 이불을 돌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누가 친척들까지 챙기냐며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일부러 작정을 하신 것처럼 계속 고집을 부리셨어요. 안 그래도 결혼식 비용을 저희가 마련하느라 빠듯한데 자꾸 저희를 더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골치 아픈 게 예물 예단 뿐이겠나요? 한복이 마음에 안 든다, 제 웨딩드레스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더니 결혼식 서울에서 잡자고 양보 다 해드렸는데도 예식장 예약한 걸 보시고는 뒤늦게 위치가 별로니 음식이 별로니 하시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딴지를 거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걸 다 들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안 그래도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그런 시어머니 잔소리를 든 것만으로도 저는 진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더러 결혼식을 하라는 건지 갈라서라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그런 시어머니와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 때문에 파혼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할까 싶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그런 제가 끝까지 결혼을 결심했던 건 남자친구 때문이었죠.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고생하는 제 입장을 잘 헤아려줬고 제 대신 시어머니를 설득하며 중간 노릇을 잘했거든요. 제가 화내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고 어떻게든 저를 배려해주려 노력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파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들 말은 들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우기시는 것들 절반은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괜히 시어머니 꼬장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 성격은 쉽지 않다 싶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해결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시집살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를 좋게 보셨던지 그런 시댁 사정을 아시고도 결혼 반대를 끝까지 안 하셨거든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전부 아무 문제 없이 맞아떨어질 수 없는 거다 보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부부간의 합의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남편 하나 믿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미용실로 가서 준비를 하고 멀리서 오시는 부모님과 하객들을 챙기고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오빠에게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결혼한 오빠는 한창 신혼생활 중이었는데
그래서 새언니랑 같이 결혼식에 오는 줄 알았더니 언니가 혼자 와서는 오빠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새언니 왔어요?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요? 근데 오빠는요? 아가씨, 어떻게 하죠? 오빠가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새언니가 미안해하며 저희 오빠가 결혼식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오빠가 내 결혼을 못 보게 되었다니 허탈하고 속상했지만 저는 오빠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정신없이 바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다 싶었거든요. 그래요? 많이 바쁘대요? 새벽에 급하게 일이 터졌나봐요. 그래도 올 수 있으면 늦게라도 꼭 오라고 했으니까 오길 바라야죠. 미안해요, 아가씨. 새언니가 왜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빠가 오기 싫어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언니가 있으니까 됐어요. 저는 자기가 더 미안해하는 새언니를 달래며 애써 실망감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던 오빠가 못 오게 되어서 그런지 괜히 더 걱정과 긴장이 되었지만 그날은 제 결혼식이니만큼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원래는 오빠가 축의금을 맡아주기로 했었는데 오빠가 못 오게 되었으니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했거든요. 부모님은 하객 맞이하느라 정신 없으실 거고 그렇다고 새언니한테 맡길 수도 없었기에 급하게 믿을 만한 친구를 찾던 저는 저와 가장 허물없이 절친한 단짝 친구에게 축의금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의금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갑자기 부탁하는 게 미안했지만 다행히 친구는 제 사정을 이해하며 흔쾌히 저를 도와줬어요. 현주야, 우리 오빠가 갑자기 못 오게 돼서 그런데 네가 축의금 좀 받아줄래?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급하게 부탁 좀 할게. 미안해. 뭘 그런 걸 미안해. 친구끼리 그런 부탁할 수도 있지. 나도 처음 해보기는 하지만 잘해볼게. 돈 안 잃어버리고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 현주야.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잘 부탁해. 꼼꼼한 친구라 믿고 맡겼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탓에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슬쩍 확인을 하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제 친구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쪽 돈 잘 받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쪽 손님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신부 측 하객인 거 다 확인받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왜 그렇게 많아? 아무래도 이상한데? 결혼식 전부터 하객 수가 차이 난다며 시비를 걸던 시어머니가 저희 쪽 축의금이 자기 쪽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자 괜히 딴지를 걸고 계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쪽은 괜히 먼 걸음하지 마시라고 만류했는데도 하객이 예상보다 더 오셨고 남편 쪽은 어떻게 된 건지 오신다고 했던 하객들보다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혹시 신랑 하객 돈 받았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손님 인사 받다 보면 누가 얼마나 왔는지 뻔히 알 텐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시어머니가 어이없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망치고 싶으신 건지 결혼식 당일까지 그런 분란을 만드시려는 시어머니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친구가 그런 시어머니 시비를 요리조리 피하며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신경은 쓰였지만 결혼식을 올려야 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신부 대기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친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와 남편은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 쪽에서 오신 분들이라 제일 멀리 오신 손님이 1시간 걸려 오신 손님이셨는데 저희는 가까운 친척들이며 부모님 쪽 손님들이 대부분 지방분들이셔서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께 더 죄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멀리까지 와주신 하객분들께 감사하다며 작은 뒤풀이 자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결혼식이 끝나고 곧장 뒤풀이 자리로 먼저 떠나셨고 저도 뒤따라가기로 했죠. 오빠는 친구들이랑 뒤풀이 갈 거지? 내 친구들은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가기로 했어. 그럼 오빠는 오빠 친구들이랑 뒤풀이하고 와. 나중에 집에서 만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은정이 너는 같이 안 가? 나도 좀 전에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몇몇 분들 모시고 조촐하게 뒤풀이 하실 건가 봐. 부모님도 서울까지 오신 김에 하루 있다가 내려가신다고 근처에 호텔 잡으셨대. 그래서 나도 뒤풀이 끝나고 거기 가봤다가 부모님 지내실 호텔에서 얘기 좀 나누다 오려고. 집에 모시지도 못하는데 두 분 내일 내려가시기 전에 인사라도 나누려고. 멀리서 오셨고 다시 내려가시려면 한참인지라 부모님이 서울에서 하루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가실 생각이시더라고요. 오신 김에 오빠도 만나고 말이죠. 그러실 거면 차라리 저희 신혼집이나 오빠네서 지내시라고 했더니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시다며 굳이 호텔까지 묵으신다고 하셔서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잠자리라도 봐드리려고 했죠. 어차피 신혼여행이야 며칠 뒤에 떠나기로 했으니 당장 제가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 일도 없고 남편도 친구들이랑 뒤풀이 한다고 술 먹고 놀기로 했으니 그 자리에 제가 끼는 것보다 없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계획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미리 말을 어떻게 해. 나도 이제 들었는데. 엄마 아빠도 나 바쁜데 괜히 신경 쓸까봐 말을 안 하셨더라고. 오빠한테만 말하셨는지 나도 좀 전에 오빠가 남긴 문자 보고 알았어. 그럼 진짜 나 혼자 가? 뒤풀이를? 왜? 내가 같이 안 가면 무슨 일 있어? 어차피 오빠 친구들만 가는데 내가 꼭 갈 필요는 없잖아. 아니, 거기도 못 본 친구들도 있고 다들 신부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해. 결혼한 새 신부가 가서 남편 면도 좀 세워주고 그래야지. 자기 친구들이랑 뒤풀이 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었지만 그 자리에 제가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도 부모님 계획을 몰랐어서 부모님 따라갈 생각은 없었지만 피곤할 걸 예상해서 남편 친구들 뒤풀이는 애초에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부모님 챙기겠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저를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보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 면이 더 중요하다는 건지 그전에는 안 그러던 남편이 결혼식 올리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저는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남편과 실랑이를 하던 저는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정아, 너 대체 어디 있어? 너한테 인사하고 돈 주고 가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그냥 나왔거든. 너희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셔서 축의금은 너희 시어머니 드렸으니까 잘 챙겨. 아무튼 결혼 축하하고 신행 다녀와서 연락하자. 제가 남편이랑 싸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쪽 축의금을 맡아주었던 친구가 축의금이 든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까 나가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순간 아차 싶었지만 설마 별일 있겠나 생각하며 저는 남편과 싸우는 것을 관두고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디론가 서둘러 나가시려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죠. 어머니, 이제 가시게요? 형님은요? 니들 없는 사이 진작 같지? 죄송해요. 저희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어머니 집으로 곧장 가실 거면 택시 잡아드릴까요? 네, 알아서 갈 테니 신경 끄고 너 할 일이나 해라.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근데 어머니, 제 축의금 주셔야죠. 축의금? 무슨 축의금 말하냐? 제 친구가 신부 쪽 축의금 어머니한테 드렸다 그러던데요. 못 받으셨어요? 받기야 받았지? 근데 그걸 왜 달라 그러니? 예? 저희 쪽 축의금이니까 저희 주셔야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원래 축의금은 신랑 쪽이 다 가져가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저는 순간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제 축의금을 가져가 놓고 그게 자기들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쪽에 들어온 축의금은 당연히 저희가 가져가야죠. 얼른 돌려주세요. 이미 네 신우주가 없어.
우리 아들 결혼시켰으니 이제 우리 딸 시집 보낼 차례 아니냐? 그 돈은 네 신우 결혼식에 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알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한테 들어온 축의금을 왜 형님한테 드려요? 어머니, 저 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얼른 주세요. 저는 그 말이 당연히 장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까부터 신부 쪽 하객이 신랑 쪽에 비해서 너무 많다며 궁시렁대던 시모였으니 어쩌면 거기에 기분 상해서 괜한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살다 남의 축의금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정말로 안 줄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시모는 정말로 제 돈을 가져가 신우에게 건넸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신우 결혼식에 쓸 거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시모는 무척 당당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오빠도 어머니 좀 말려봐. 이게 무슨 경우야? 엄마, 진짜 그 돈 누나 줬어? 누나는 어디 있는데? 네 누나 벌써 집에 갔지? 예, 너는 네 누나 불쌍하지도 않니?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고 우는데 니들이 이렇게라도 도와주면 좋잖냐? 안 그래도 그 집에 돈 봉투 많이 들어온 것 같더만 그걸로 우리 딸 혼수하면 딱 되겠더라. 그니까 그걸 왜 제 축의금으로 하냐고요? 그게 제 돈이에요? 저희 쪽 하객 거의 다 부모님 손님들이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뿌려놓은 거 거두신 걸 그걸 왜 어머니가 가져가세요? 니네 집은 잘 산다며. 그런 집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까지 욕심낸다냐? 네가 잘 말하면 사돈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니까 네가 가서 그 돈은 너 쓰겠다고 잘 말씀드려. 너도 이제 우리랑 한 식구인데 서로 돕고 살면 안 좋냐? 너는 네 신우가 돈 없어서 평생 시집 못 가고 저러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게 신우 시집을 왜 저희 부모님 덕에 받은 축의금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소리 지르며 따져 묻는데도 시모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계속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니 말도 안 통하고 저만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신우는 말이 통할까 싶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는 일부러 무시하는 듯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눈 뜨고 코 베이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시모에게 따졌죠. 어머니, 저 진짜 화내기 전에 그만하세요. 남의 것 가져가면 절도죄예요. 진짜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 시어머니한테 신고를 한다 그래? 너야말로 못 빼먹은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아니면 어디 해보려면 해보던가. 이게 무슨 절도라고 감히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도 가만히 있고 저 혼자 시어머니를 상대하려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순간 신랑이 앉는 저희 앞으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때마침 등장해준 그 사람은 저희 오빠였죠. 급한 일 때문에 못 오게 되었다며 미안하다 말하던 오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놀라기도 잠시, 오빠는 심각해 보이는 제 상황을 파악했는지 절 보자마자 멀리서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붙잡혀 있는 저를 보호하며 제 대신 시모를 가로막았었어요.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오빠, 우리 축의금 어떡해? 우리 축의금 도둑 맞았어. 도둑 맞기는 뭘 도둑 맞아? 너 자꾸 말 그딴 식으로 할 거야? 무슨 말이야, 도둑을 맞다니. 누가 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결혼식에 쓰자고 우리 쪽 축의금을 전부 챙겨서 신우 줘버렸어. 신우는 그 돈 들고 없어져 버렸고. 어머니, 저희 오빠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신우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이보세요, 사돈어른. 지금 이 말이 사실입니까? 남의 축의금을 왜 가져가요? 얼른 돌려주세요. 남의 축의금이라니?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받은 축의금인데 그게 왜 남의 돈이야?
우리는 우리 목 챙긴 거니까 돌려줄 생각 없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데도 알아서 해보라던 시모는 저희 오빠의 등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희 오빠도 시모 성격을 알겠는지 사돈이라고 어려워하지 않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좋게 말해서 말이 통하는 것 같지 않네요? 먼저 돌려줄 생각 없으시다고 하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집 식구 아니랄까봐 둘이 말하는 거 똑같네. 이봐 사돈, 그쪽도 지금 실수하는 거야. 신고? 신고해서 뭐 할 건데? 뭐 나 잡아가서 콩밥이라도 먹여주려고? 나 참 경찰이 만만하기는 한지 개나 소나 경찰 찾네. 시모는 경찰을 부른다는 오빠의 말까지 무시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 여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오빠가 경찰이라는 거였죠. 오빠, 그냥 신고하자. 내가 좋은 말 해도 절대 안 통해. 나 각오돼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해줘.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서로 같이 가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희 신우 어디 있는지나 알아봐봐. 오빠는 그 길로 일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그 모습에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냥 돌려드려. 됐어, 신고하라 그래. 누가 무섭대? 엄마 진짜 큰일 나고 싶어? 형님 경찰이시란 말이야. 저희 오빠가 정말 사돈 어른을 경찰서로 데려갈 건 생각을 못했는지 여태 방관하고 있던 남편이 저희 오빠가 나서자 그제서야 자기 엄마를 설득하는 척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말에 시모도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는 듯 했죠. 뭐? 경찰? 아니, 사돈이 진짜 경찰이에요? 예, 진짜 경찰이니까 지금 같이 서로 가시죠. 제가 직접 조서 쓸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돈 사이에 뭐 그렇게까지 해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돈 돌려줄 테니까 잊지 맙시다. 내가 딸한테 당장 오라고 할 테니까 사돈도 화 풀어요. 아니요, 이미 돈가방이 사라진 이상 점유이탈이 되었으니 처벌받으셔야 합니다. 따님한테 돈가방 들고 바로 경찰서로 오라고 하세요. 만약 따님이 딴 생각하신다면 특수절도까지 엮을 거니까 조심하세요. 은정아, 가자. 자네는 자네 어머니 모시고 바로 따라와.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똑바로 해. 평소에도 저희 오빠를 무서워하던 남편은 단호한 오빠의 한마디에 아무 말 못한 채 시모를 데리고 저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부 화장도 지우지 못하고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남편이 자기 누나 설득을 잘하기는 했는지 제 전화는 주가라고 안 받던 시누이가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뒤 제 축의금을 들고 경찰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시모와 신우를 앉혀놓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자 안절부절하며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은 제게 합의를 해달라며 난리였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겁주려면 이 정도면 됐잖아. 이쯤 하면 엄마랑 누나도 알아들었겠지. 이제 그만하자, 응? 그만하긴 뭘 그만해. 그럴 거면 아까 말리지 그랬어? 아까는 자기 가족들이 내 돈 훔쳐가는 거 방관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용서를 해주길 바래? 아까는 나도 당황해서 그랬지. 그리고 가족끼리 돈 가지고 문제 생긴 걸 누가 절도라고 그래. 애초에 이게 절도가 되긴 하는 거야? 나는 축의금 가져갔다고 신고하는 거 처음 봤다. 나도 남의 축의금 가져간다는 시댁 식구 처음 봤어. 남의 돈 훔쳤으면 절도지. 절도가 왜 아니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우리 아직 가족 아니야.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지금 이대로 헤어지면 이혼 아니고 파혼이야. 은정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그럼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하면 그래야지. 내가 도둑질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그런 식구 편드는 남편이랑 어찌 살아? 사실 경찰서까지 가면서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이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시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시모와 신우였지만 남편은 잘못한 게 없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가족만 감싸면서 합의를 해주라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도 한통속이구나 싶은 겁니다. 그러게 아까는 안 말리더니 일이 커지니까 저더러 사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 싶었죠. 더군다나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듯 전과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그동안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막 결혼식 올렸어. 혼인신고 안 했다고 부부가 아닌 건 아니지. 제발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지금은 네가 화나서 이러는 거 알아. 그래,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어. 나는 나중에 적당히 누나 설득해서 다시 가져다 줄 생각이었어. 설마 내가 그 돈을 진짜 누나 주려고 했겠어? 그거야 모르지. 아까 아무 말 안 한 거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 근데 좀 웃긴다?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뒤풀이가 중요했으면서 나는 도둑질한 시어머니 생각해줘야 해?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합의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합의해줘도 처벌받거든. 그런데 저희가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신우가 들었던 건지 갑자가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 짓거렸어? 뭐 합의를 해주니만이 뭐가 어쩌고 저쩌? 이게 아주 지 시댁 식구들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네? 야, 너 나랑 우리 엄마한테 뭐 억하심 적 있지? 적당히 하라니까 까불고 있어. 그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그딴 돈 안 받아. 가족들끼리 서로 좀 돕고 살자 했더니 치밖에 모르고 있어. 신우 얘기에 신모까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행히 저도 더 이상 당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곳은 경찰서였고 오빠의 직장 동료들도 괴롭힘 당하는 저를 두고 보지 않으셨죠. 결국 시모와 신우는 경찰서에서까지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진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일도 못 나오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 보고 싶으시면 조사에 협조하세요. 오늘은 더 조사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봅시다. 구치소 찬바닥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지 시모와 신우는 끝까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죠. 그 후 그 두 사람은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징역 3개월형을 받게 되었지만 항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항소에서 잘 풀리면 아마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오빠가 전해주더라고요. 아마 항소까지 가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거야. 궁금하면 기다렸다가 재판 결과까지 알아볼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앞으로 볼 사이도 아닌데 그런 소식 들어서 뭐해? 돈도 돌려받았고 내 손에서는 다 끝난 일이니까 더 관심도 없어. 이번 일로 그 사람들도 정신 차렸겠지. 못 차렸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 굳이 그런 소식 안 듣는 게 좋지. 잘 생각했어. 축의금은 그날 무사히 돌려받았었고 남편과는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정리하며 남편에게서 피해보상 명목으로 결혼식 비용까지 돌려받았으니 제가 더 이상 그 집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해도 알아봤자 여러모로 찝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끝난 인연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하고 그 뒤로 그 집 식구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기는 했지만 아마 남편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저한테 연락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경찰 오빠를 둔 이상 해코지 당할 일도 없고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걸 아시고 많이 놀라셨지만 제 탓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저는 그 후로도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그런 결혼을 하려 했던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꽤 힘들었지만 그나마 이혼이 아닌 파혼을 한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하루빨리 제 삶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은 지도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저도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매일을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도 걱정 마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